6번입니다, 여러분. 신고 대상 건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협의 대상 건물. 협의 대상은요, 공용 건물을 짓습니다. 공용 건물은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 즉 행정청이 건축주일 때겠어요. 그럴 때는 허가 안 받겠죠. 건축주가 국가입니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시군구한테 가서 허가 받을 일은 없겠죠. 신고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럴 때는 협의하고 지면 돼요. 협의.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대상 건물은 공용 건물이다. 공용 건물. 건축주가 국가 지자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볼 건데, 신고 대상 건물이 암기사항이 좀 있는데, 기출 횟수가 좀 보면 이렇죠, 그죠? 20, 23, 45. 연속 출제죠. 그러나서 26, 27, 28, 3년을 쉬었네요. 그리고 29, 30 연속 출제죠. 31, 32, 33, 34 쉬었죠. 그죠? 여러분 치료는 35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경년제로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러진 않고 연속으로 내다가 푹 쉬고 연속으로 내다가 푹 쉬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물과 협의 대상인 공용 건물은 간간히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34회, 33회, 32회, 31회 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죠. 그죠?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별은 2개입니다. 자, 신고 대상 건물은 꼼꼼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암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암기가 돼야 되고 이게 신고 대상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건물은 허가받고 짓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원칙입니다. 뭐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신고를 알아야지 허가 대상 건물을 알 수가 있어요. 신고를 아셔야지 허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여러분들이 허가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물은 꼼꼼하게 암기가 돼야 되고 특히 대수선, 신고에서 대수선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퀘스천마크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하고 수업 들었죠? 수업 들은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보가지고 이게 퀘스천 마크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를 꼭 확인하는 거, 이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핵심 쟁점만 쭉 한번 읽으면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도 공부는 절반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을 한번 볼게요. 신고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제외하면 허가 대상이니까 신고를 꼭 아셔야 되죠. 좀 신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허가받은 건물은 얼마나 착공하라고 했습니까? 허가는 얼마나 착공? 2년이죠. 좀 전에 했죠. 그죠? 허가는 2년 안에 착공. 신고는요. 얼마나 착공? 신고 대상 건물은 얼마나 착공? 1년 안에 착공. 그죠? 근데 허가받은 건물이 2년이 착공이 안 되죠.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신고가 1년 안에 착공인데 착공 안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합니다. 실효된다. 이랬죠.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신고한 자가 1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뭐 된다? 상실된다. 신고는 효력 상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 대상이 뭔데라고 하니까 정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축. 자, 정축인데 바닥 85 이내의 정축은 신고하면 돼요. 86은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정축하는데 86은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85 이내의 정계 재축입니다. 높이는 몇 미터 이하입니까? 3m 이하까지는 신고하면 돼요. 3.1m면 뭐 받아라는 얘기예요? 높이를 정축하는데 3.1m면 뭐 받아라는 얘기예요? 허가. 근데 3m 이하면 신고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이네요. 자, 면적이 얼마고요? 200 미만입니다. 층수는 3층 미만입니다.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소형 건물을 짓죠. 어디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여기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소형 건물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이죠. 그러면 신고하면 돼요. 단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이쁘게 짓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있든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제지구에서 지을 때는 그때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외합니다. 즉 신고가 아니고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신고가 아니면 다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수선할 때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소형 건물을 대수선하죠. 그죠? 대수선하면 이때는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의 대수선으로서 내력벽 30을 수선할 때 기둥, 보, 지붕틀을 3개 이상을 수선만 할 때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수선만 할 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만 할 때 뭔 아이고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해서 그죠? 이거는 아니고 뭐만 할 때 수선만 하죠. 수선만 하다 내력벽 30 이상 수선이면 대수선이죠. 기둥보 지붕틀을 3개 이상을 수선해도 대수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외형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데 조례에서 정해주는 건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공장인데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나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건축하는 공장인데 연면적이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짜리 공장을 지을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 2배인 200의 2배인 400인데 100은 일반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건물, 연면적 100 이하짜리 모든 건물은 다 신고입니다. 200 이하짜리 창고, 400 이하짜리 축사나 작물 재배사를 짓죠. 이것도 신고인데 창고나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요. 어디에서만 신고냐면 전부 다 읍면지역에서만 신고입니다. 읍면. 이게 이제 신고 대상 건물이거든요. 요 범위를 벗어나죠. 신고를. 그러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외워야지 허가를 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하고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침이 좀 납니다. 자, 그래서 신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정축할 때 신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정축을 하는데 신고가 있어요. 2개. 신축하는데 신고했어요.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지을 텐데 이건 한번 볼게요. 대수선할 때도 신고하고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규모의 대수선인지 그 다음에 뭔지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를 가지고 건축하는데 신고하는 게 있죠. 공장 지을 때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형 건물을 지을 때 신고를 하는데 이 소형 건물은요. 연면적의 합이 10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200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이 있고 200, 200, 400 두 배씩 늘어나더라고요. 자, 3가지가 있는데 자, 정축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축은 먼저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까지? 85 이내의 정계재축. 높이는 몇 메다 이하입니까? 높이는 3m 이하죠. 그 다음에 신축할 때 어디에 쓴대라고 하니까 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이죠. 규모는 200 미만입니다. 이거 3층 미만짜리 건물을 지을 때. 근데
관리농림자연환경 본적에서 200 미만이고 3천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쁘게 짓는 거. 방제지구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00 미만에도 이때는 신고가 이거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대수선할 때도 얼마짜리 건물을 대수선할 때입니까? 똑같죠? 200 미만이고 3천 미만짜리 건물을 대수선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수선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 내력벽 30수선,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 벽이나 방화 후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수선만 할 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만 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표준 설계도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고, 공장은 연면적이 500이죠. 층수는 2층 이하짜리 공장. 100은 일반 건물이네요. 200은 창고더라고요. 그죠? 400은 축사하고 작물재배사인데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냐면 읍면에서만 신고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건물은 얼마나 착공을 해야 되냐면 1년 안 하면 실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들어갑니다. 바닥 얼마? 85. 자,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의 듣는 분들. 바닥 얼마요? 85. 바닥 85. 바닥 85. 우리는 보통 9m 규모가 85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85얘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경미한 거니까 신고하거나. 높이 3m. 바닥 얼마요? 85. 높이는 3m. 바닥 85. 높이 3m. 바닥은요? 85. 높이는 3m. 그 다음에 신축할 때 어딘데?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한마디로 어디에서? 촌에서 이러는 거예요. 촌에서. 촌에서 어떤 건물 지을 때 200 미만이고 몇 층 미만? 3층 미만. 그래서 2미, 3미. 뭐라고요? 2미, 3미. 200 미만이고 얼마요? 3층 미만. 바닥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건물? 2미, 3미. 아무리 2미, 3미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나 방제지구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바닥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대수선할 때도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2미, 3미. 그리고 뭐 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는 대수선이죠. 바닥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대수선할 때도요. 2미, 3미.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는 대수선이죠.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는 뭐가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인데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5조. 그 다음에 층수는 몇 층이요? 2층이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연면적이 5. 층수는 2층. 그래서 무슨 공장? 5위 공장 지을 때는 신고한다. 5는 500, 2는 2층이죠. 무슨 공장? 5위 공장. 무슨 공장? 5위 공장. 그죠? 바닥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대수선도 얼마짜리 건물? 2미, 3미. 그죠? 그 다음 뭐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는 대수선. 표준 설계도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 공장은 무슨 공장요? 5위 공장. 소형 건물은 100은요?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 100은요?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입니까? 면에서 지을 때만 신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닥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대수선도 2미, 3미. 뭐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만 하는 대수선. 표준 설계도서는 뭐가 정하는 거? 조례. 공장은 무슨 공장? 5위 공장. 그 다음에 소형 건물로서 100은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 작물 재배사. 이거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신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외우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바닥 85.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편속에서는 조례, 높이 3m. 무슨 공장? 오이 공장. 바닥 85. 어디서? 촌에서. 규모는 2미, 3미. 연면적 100원, 일반 건물. 200원, 창고. 400원, 축사, 작물 재배사. 이게 신고죠. 신고했어요. 얼마나 착공해야 돼? 1년. 안 하면 실효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협의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협의대상 건물은 건축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건축주가 국가지자체, 공용 건물이죠.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 신고 대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법원을 짓습니다. 국가가 검찰청을 지어요. 경찰서를 지어요. 그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협의하면 돼요.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죠.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 협의한 건물은요,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건축부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거든요.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통보하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건물인 협의 대상 건물은 지을 때 마음대로 협의, 완공되고 나면 사용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내 쓴다 이러면서 통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협의 대상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건물의 구분지상권의 설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법원이 있는데 이제 법원 부지죠. 자, 법원은 여러분들 지을 때 뭐 받고 지었겠어요? 협의했겠지,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용 건물에다가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 경우가 있냐면 건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법원 부지에 있거든요. 근데 공용 건물은 아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공용 건물은 아니잖아. 법원이 공용 건물이지, 여기에 편의점이 있고 슈퍼가 있고 식당이 있는 것은 공용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으려고 하면요, 이런 건생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원 부지에 이 건생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도 협의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건생은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때는 건축주가 누가 됩니까? 구분지상권자가 건축주가 돼요. 어디에 짓지만은? 법원 부지에 짓지만은. 그래서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 법원 부지의 지상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등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요거 편의점이라든지, 그죠? 일반 음식점을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대지로 봐서 허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허가를 받고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요 법원 부지 여기에 이 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아무 건물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마 여기 나이트클럽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건물의 시설이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요런 업종만 들어왔는 이야기죠. 1종 건생은 다 돼요. 그리고 2종 건생인데 2종에서 총법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 안마, 노래 이런 것들 빼고 2종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돼요. 의료시설이 돼요. 교육연구도 되고요. 노유자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안 되는데 업무시설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물의 종류를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개념을 잡으면 건물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서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택도 아닌 게 한 번 나왔어요. 택도 아닌 거.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2회 떼기주 최근에 나왔네요. 건축주 값은 A도 BC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연면적이 100이랍니다. 100. 2층 건물입니다. 대수선한답니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 건축법상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값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2미, 3미,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의 대수수니까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신고하면 되죠. 1번이 맞네요. 2번. 신고를 한 값이 시공자 변경입니다. 여러분, 시공자를 변경하면요, 시공자 변경의 신고를 하면 돼요. 시공자가 예를 들어서 A 건설에서 B 건설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시공자 변경의 신고를 합니다. 시공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되지, 시공자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시공자 못 받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변경의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 수준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러분, 안전영향평가는요, 안전영향평가는 좀 다를 건데, 초고층 건물이거나 16층 이상 이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규모가 이거는 연면적이 1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받는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아니죠. 틀렸죠? 신고하고 6개월 안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 건물은 했죠. 얼마나 착공이라고요? 1년. 안 하면 실효된다. 신고 효력을 상실한 건 뒤에는 맞는데 6개월 아니죠. 신고한 값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안 받고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신고한 건물도 사용 승인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됩니다. 단 협의 대상 건물은 아까 우리가 공용 건물은 사용 승인 안 받는다고 했죠. 통보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신고한 건물은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 설버렸습니다. 답은 1번에서 옳은 지문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골라봐라. 신고 대상을 골라라는 얘기죠. 자, 대수선할 때 어떤 건물 대수선? 2미, 3미. 맞네. 신고 맞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들어오죠. 보 4개를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맞네. 내력벽 25를 수선한 것은 대수선이, 이건 대수선이 아니죠. 30 이상이 수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조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50인 건물의 신축.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신고죠. 150이니까 이거는 신고가 아닙니다. 1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네요. 무슨 공장? 2 공장. 500 이하, 이고 2층 이하니까 2층이니까 맞죠? 이것도 신고네요. 그 신고를 받으면 허가받은 것은 신고 대상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자, 신고 대상은 기역, 니은, 미음이네요. 기역, 니은, 미음. 예, 5부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이 신고죠. 암기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속도가 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가 붙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하기야 뭐 지금 우리 테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죠. 근데 암기가 지금 처음 해도 돼요. 처음 해도 되는데 지금 외워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암기가 된 것들이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생각 안 날 수 있죠. 그럴수록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을 몇 번 해야 되겠죠,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내 거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저처럼 빨라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천천히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건축법상의 건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신고했거든요. 또 났다. 1년 착공 안 들어가서 효력을 만다 상실시켜버린다. 맞네요. 2번 국가나 지자체 나왔습니다. 국가지자체 공용 건물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허가권자는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할 때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 즉 거부할 수 있죠. 맞죠? 허가권자는 방제지구,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뭘 거쳐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고 얼마나, 허가니까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1년이 아닌데 2년이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거는 맞는데 1년이고 몇 년? 2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서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7번입니다. 자, 7번은 간단한 건데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좀 쉴게요.